여기는 행복한 우리 동네 의원 5층. 네, 맞아요. 네. 여기 문영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만나뵐 선생님이시죠? 네, 그죠. 한번 찾아뵐게요. 음악도 하시거든요. 음악을 네. 하시는구나. 음악 치료도 하시고. 음악 치료도 하시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이 좋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심리사이자 음악치료사인 문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됐는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나눌까요? 아니면 다른 방이? 좀 더 다른 방에서 편하게 얘기 나눌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5, 6년 전부터 자해하는 친구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 3년 전쯤에는 한참 상당히 많이 봤었고, 현재는 또 그 수가 조금 비율은 줄은 상태인데,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해가 이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해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누구나 검색만 해도 다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자해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검색해도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흔히 접하는 것 같고요. 인터넷상이 아니더라도 뭐 또래 친구들이나 또는 스스로 자해를 떠올려서 접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는 오해는 이제 관종이냐겠죠. 상처를 보임으로 인해서 뭔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자해를 할 정도로 정신력이 상당히 약하냐? 의지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자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비밀스럽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자해를 이제 다음 순간을 살아가기 위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텐데, 남에게 보이지 않고 하는 자해를 관종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가장 먼저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느냐 라는 얘기도 하셨고, 일단은 자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에는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자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힘들다 그러면 왜 자해했냐, 이런 얘기를 대번에 먼저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마음의 상처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견디다 못해 그게 이제 몸으로 표출하는, 스스로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표현이 이제 나온 것인데, 그래서 표면적인 상처보다는 마음이 어땠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여러 명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해하는 아이도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반의 다른 아이들도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되게 어려움이셨어요.
특히나 우리 반에 자해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걸 다른 부모가 알게 됐을 때에는 항의 전화를 받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반에 이렇게 위험한 아이가 있는데 뭐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멀리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한 뒤에 합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가정과 이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면 처음에는 무섭죠. 이런 아이가 있으면.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좀 좌절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좀 반감을 갖기도 하죠. 왜냐면 왜 그런 식으로밖에 표출을 못할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해하는 이유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제 자해한 이유, 오늘 자해할지도 모를 이유, 또 내일 자해할 이유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마다 느껴지는 어려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자해를 하지 마,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해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상처만 내지 않으면 된다는 건가?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내가 겉으로 괜찮게 보인다면 되는 건가? 라는 식의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해한다는 그 자체를 무슨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라는 걸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고,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래요. 이 이야기에는 결론이 또는 정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분히 서로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내가 느끼는 걱정 또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시면서 소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두룩 빽빽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들었던 것들을 몇 가지 떠올려 보자면, 이제 가족의 경우에 내가 더 힘들다, 네가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너의 힘든 거는 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것도 있었고, 좀 더 심하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차라리 죽지 그랬냐, 이렇게 상처낼 바에는 차라리 사라져버리지 그러냐, 과연 내 뱃속에서 나온 애인지 모르겠다. 마음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포나 반감이나 이제 좌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투영됐을 때 나오는 말들이 이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자해를 안 하려고 참다 보면 오히려 자해 생각이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자해를 한참 심하게 하다가 친구가 이제 한동안 자해를 멈췄어요. 그러다가 또 자해 생각이 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 자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가 자해를 또 한다고 해서 뭐 비난하거나 너를 안 좋게 본다거나 유지하지 못해서 뭐 실패했구나,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완전히 이제 멈춰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해를 하냐 하지 않냐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분명히 자해를 하고 싶은 순간은 힘든 순간일 텐데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치가 않죠. 게다가 자해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게 될까, 그 걱정도 되게 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해하는 청소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을 때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건강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자해라고 선택을 했을지언정,
앞으로도 그 방법을 계속 쓴다라는 마음은 조금 물음표를 찍어보기를 바래요. 세상을 사는 건 결코 녹록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해만이 모든 걸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되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자기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 자기를 잘 돌봐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청소년들이 되게 답답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막 답답하고 화가 날 때 뭔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청소년들도 답답하니까 자해를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저 자해를 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좀 뭐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방법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호흡이 답답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숨부터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뭐 그게 이제 배우는데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혹시 이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겠어요? 네.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숨을 쉴 겁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 이완요법 중에서 어깨 부분만 시작. 하나, 둘, 셋,